자,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아주 뜨거운 강세장을 연출을 했고 이건 사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증시에서건 아마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소개하는 것도 까먹었네요. 10mm 네. 차이나고요. 우리 박준석 파트너와 함께 합니다. 네. 파트너님, 네.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네. 네. 그렇죠. 이란과 이스라엘의 종전 소식이 어쨌든 중국 증시에도 어떻게 작용했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결국엔 트럼프 말대로 합의가 됐다. 그리고 현재 지금 휴전 관련돼 가지고 종전이 되게 된다라면은 여기서 이렇게 다음 스텝으로는 이스라엘과 이제 사우디 간의 이제 협약이 나중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결국 지난 거의 100년 가까이 이어졌던 중동에 있었던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완벽하게 된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고, 그에 따라서 유가는 안정세로 좀 돌아오고, 그에 따라서 신흥국 시장, 이머징 마켓 시장들이 생각보다 강세를 띄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시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늘 상해 종합 지수, 그다음에 선전 성분, 항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에서 2% 가까이 대부분 다 큰 폭의 상승을 좀 거뒀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되게 큰 폭의 상승을 거뒀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게, 시장에서 이번에 상승했던 섹터와 지금 현재 하락한 섹터가 두 가지가 되게 극명하게 좀 나눠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 증시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다 공통된 분모는 이제 유가 관련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낙폭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산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낙폭이 되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통화 강세 속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상승했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중국 내에서는 빅테크 관련돼 가지고 샤오미라든지 뭐 비아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보험 관련된 섹터들이 조금 더 많이 상승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증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다시 또 이제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위안화가 다시 또 강세가 나오게 되는데, 이전에 한번 골드만삭스에서 위안화가 1% 정도의 강세를 보이게 된다라면은 중국 증시는 3%가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만큼, 현재 위안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중국 증시 같은 경우나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곧 박스권을 돌파하고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지금 현재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어떠한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갖추는지, 이제 그것이 조금 더 핵심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될 환경은 분명히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자, 이제 매 시간 새로운 기업들 소개해 주고 계신데, 오늘은 미국 ADR 시장에서 주목받는 중국 ADR. 네. ADR이라는 게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해외 기업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중국 기업들도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 중에서 텐센트의 음악 플랫폼 TME에 네. 대한 부분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ADR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이 프로그램도 프리마켓 운이다 보니까 네. 미국 투자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실 거로 좀 보고 있는데,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미국에서도 달러를 가지고 중국 증시를 살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 좀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텐센트 뮤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중국 본토내라든지 홍콩에선 상장되지 않고 ADR로만 상장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ME가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의 네, 맞습니다. 약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텐센트 뮤직 엔터가 현재 지금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중국 내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이제 음악 관련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QQ 뮤직과 그다음에 이제 왕이온 뮤직 같은 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멜론 같은 그러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상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유료 서비스를 좀 많이 듣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 점유율, 그러니까 이 음악 플랫폼에서 지금 꽉 잡고 있는 것이 바로 텐센트 뮤직 엔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입자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 정도의 유력 구독자가 현재 지금 있고, 중국 내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이제 음악 플랫폼인데, 이 지금 현재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되게 많은 이제 지분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토대로 했었을 때 텐센트 뮤직에서도 되게 우리나라 관련된 이제 K 문화 관련돼 가지고나 K 관련된 이제 그런 노래 관련돼 가지고 되게 많이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이제 그런 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 들어서 이 텐센트 뮤직 자체가 주가 지수가 5월 달부터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상승했던 이유를 조금 우리가 꼽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실적 자체가 이전에 있었던 서프라이징이 나오면서 지난 5월 14일 날 기준으로 1분기 때 서프라이징이 나오면서 주가 지수가 크게 큰 폭으로 뛰었었고요. 그 다음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 구독자 시스템이다 보니까 유료 구독 관련돼 가지고도 지금 1억 2천만 명 정도인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차트로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텐센트 뮤직과 그다음에 이제 있었던 다른 종목들과 관련돼 가지고 비교해 보게 된다라면은 텐센트 뮤직, 그다음에 주황색은 텐센트, 그다음에 이제 항생 지수와 나스닥 종합 지수 이 네 가지를 조금 더 분포해 보게 된다라면은 실제로 텐센트보다 텐센트 뮤직이 조금 더 잘 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나스닥에 비해서도 되게 아웃퍼폼하면서 상대적인 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텐센트 뮤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상향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좀 관측되는 가운데 이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중국 관련돼 가지고나 혹은 이제 그러한 AD와 관련 투자를 했었을 때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가 상대적으로 중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고 그리고 주가 자체의 실적도 마찬가지로 좀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 봤었을 때 우리도 이런 종목들을 알아두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텐센트는 한국 엔터사들의 지분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른바 K-팝과의 연관성도 상당히 주목을 끄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 텐센트의 자회사로서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ADR 종목이라는 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중국 내에서 이제 어떤 섹터가 상당히 주목을 받냐, 뭐 기술주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주목을 받는다고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로봇 섹터를 참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유비테크라는 종목이죠. 네. 예전에 한번 유비테크 소개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게 이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도 연관지어서 좀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셨다라고 네, 맞습니다. 해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시장에 봤었을 때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방산이라든지 그러한 종목들이 좀 강세였다라면은 이제부터 AI도 생성형 AI가 아니라 피지컬 AI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테슬라가 강세가 되었던 이유는 테슬라의 로보틱시도 물론 있었겠지만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 있었던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떠한 섹터들이 상승하냐 결국에는 로봇 중심의 이제 종목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유비테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워커 S라는 걸 토대로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회사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함의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굉장히 좀 맞닿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국내 시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는데 유비테크 종목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YTD 기준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차트를 비교해 보게 된다면은 서로가 서로 비슷한 형식으로 상승하고 하락한 거를 반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로봇 관련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국 관련돼 가지고 있는 로봇줄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중국 관련돼 가지고 유비테크라든지 도봇이라든지 그러한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도 그걸 바탕으로 국내 투자했을 때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해 보게 된다면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봤을 때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고 나서 이머징 마켓에서 뭘 살까라 보게 된다면은 결국 아시아 시장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꾸준하게 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은 현재 지금 로봇이 앞으로에 있을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기 때문에 그 관련돼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단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비테크 관련돼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정부 지원을 토대로 하는 이제 로봇 회사 자체가 있다 보니까 정부 지원을 토대로 해가지고 로봇 자체가 대표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비테크까지 알아봤습니다. 10미니 차이나 박준석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리마켓 온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just wanna feel it now.